네, 9월 24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44,200달러, 44K 정도 부근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자, 비트코인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때 포인트가 어디냐? 이 포인트다. 자, 이 포인트인데 아직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일단 그래도 변동이 있을 만한 부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때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변경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해봤자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저점을 잡는 거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뭐 저점을 내가 누구보다 잘 잡는다, 내가 저점 잡아줄게 하는 사람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저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추세를 보기에는 이르다. 이른 판단이고, 자,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결론은 일단 23일 날 이때부터 이제 조금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있었고, 자, 내용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테이퍼링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한 10초니까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이퍼링 이 걱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테이퍼링 한다라고 해도 되고 연기를 한다라고 해도 두 가지 다 결론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기 벌써 선반영이 다 돼 있다고. 우리는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제 벌써 선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그냥 빨리 이야기만 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제가 과거 테이퍼링 13년도에 있었던 테이퍼링 보여드리면서 결론은 테이퍼링 한다라고 했고 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랐죠. 그리고 테이퍼링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소식인데 그때 급락을 했거든요.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빨리 뭐 해버리자. 하든 안 하든 벌써 우리는 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테이퍼링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한다 안 한다 뭐 한들 결론은 그냥 이때 지나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 자, 이 자세한 차트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아까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다시 멈춰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후원 기능을 지원한다. 뭐 아프리카 TV처럼 이제 별풍선을 쏘는 거.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 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스를 비트코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왜냐면 트위터 이 잭도시 같은 경우에, 트위터 CEO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때 컨퍼런스에서도 나왔었죠. 비트코인 굉장히 옹호론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 사람이고, 또 대표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캐시우드, 그리고 또 그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후원 기능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고, 트위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트위터를 다들 알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생기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테마파크 포트루아벤투라 월드 2020년부터 비트코인 결제 수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는 거, 이 부분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잘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수용 발표한다라고 하죠.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 두바이 자유지역서, 암호화폐 거래 승인.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지금 망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곳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비트코인 망한다라는 그냥 이런 자극적인 기사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비트코인을 자꾸 쓰기 시작을 해요. 17년도, 13년도, 17년도 이때 반감기 때 그냥 오르는 그게 아니라
이제 2021년에는 비트코인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래 승인을 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시즌 종료다 막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시즌의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승인을 하고 하잖아요. 사용되는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겁니다. 이야기 드렸죠. 11월 템루트 있다고 했죠.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신호르 서명부터 뭐 새로운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템루트 이렇게 사용돼 버리고 업그레이드 해서 해버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이제 시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C 위원장 전에 지금 말고 게리겐슬로 말고 지금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지속 가능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살펴볼게요. 헝다그룹이에요. 이제 헝다그룹 여러분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차라리 파산했어야 돼요. 파산을 해버려서 그냥 우리가 파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헝다 지금 뭐 해서 23일날 채권 이자 지급한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어요. 그냥 이제 저희 뭐 회원방에 있는 회원분들도 이제 이 기사 하면서 이제 됐다, 걱정거리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급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뉴스 예정만 보고 하지 말라고. 저번에 저도 한번 실수로 했던 게 라이트코인, 월마트 그거 갑자기 뜨길래 제가 그거 알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 아니라고, 루머라고 이런 이야기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예정이라는 이 기사들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헝다 23일 채권 이자 지급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보면은 헝다그룹 이자 지급 못했거든요. 일부만 이자를 낸 거예요. 이자 중에 전부 다 낸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헝다 채권 이자 지급 못해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헝다그룹은 저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헝다그룹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9일도 있고 10월 11일, 앞으로 20일 뒤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내고 한다라고 한들, 이 파산설은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걸 질질 끌고 가면 또 이제 헝다 또 파산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장 또 얼어붙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파산을 빨리 해버리고 그냥 이 헝다 그룹에 대한 우리 걱정거리가 없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여기가 추세가 전환이 원래는 이제 끝나야 되는데 헝다그룹 또 얘기 나오면 이거 또 아직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걱정거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헝다그룹 공포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갈 거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공포탐욕 지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공포탐욕 지수 진짜 많이 이제 또 얼어붙고 있죠, 시장이. 시장이 얼어붙고 이제 23일 지남으로 인해서 또 조금은 이제 투심이 이제 회복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또 얼어붙었어요. 자, 얼어붙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과거의 차트들도 봐도 공포탐욕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오르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원래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사람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또 회복이 되고, 비트코인은 말했죠. 투자 전체적인 경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투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주식, 솔직하게 비트코인에 비하면 주식 너무 쉬워요. 시장 경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거의 나와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심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100% 내가 100% 맞춘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저도 그냥 과거 차트 보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고 흐름 보고 그냥 리딩을 해드리는 거지. 이거 올라요? 저거 올라요? 답 못하죠. 언제 사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뭐 예언가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못하니까.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신규 수당 건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방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야기해서 예상보다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번부터 얘기하는 거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나쁜 뉴스가 오히려 투자 시장에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졌다라는 거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뭐가 좋냐?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 뭘 할 수 있다?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지금 헝다그룹이랑 비교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뭐 때문이에요? 결론은 뭐냐?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하니까 돈을 못 내고, 투자자들이 돈을 못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회복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이 뉴스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 드린 거고. 자,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저번에 23일 새벽 3시에 이야기 드린다고 이제 했는데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되냐?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게 가닥이 나오려면 솔직히 더 기다리긴 해야 됩니다.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쉬어주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밑에 이제 지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지를 받던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지를 했었지만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저항으로 변했죠.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50K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원래 더 보려면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 일단은 여기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해결됐고 해서 시장 전체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하면 이제 저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나오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 전고점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 아, 지금부터 추세가 전환이 돼서 이게 뭐 한 달 간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솔직히 섣부르게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재투자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오늘 이렇게 잠깐 쉬어주는 척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세 전환은 벌써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서 일단 지금 조금씩 주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44.5K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죠. 여기서부터 44.5K 열려있다. 그리고 1차, 여기가 2차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1차 부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선물 시장은 따로 제가 스트리밍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2일날 샀던 롱 포지션, 22일날 주문을 했던 롱 포지션은 지금 일단 수익률은 245%입니다. 245%,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일단은 할 거고, 일단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좀 더 발라먹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스트리밍으로 이제 다음 방송으로 이제 선물 시장은 다 같이 한번 움직여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리딩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